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용학과 유승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전기학하고 광학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거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내서 여러분들이 좀 졸릴 수도 있어서 빠르고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제가 만든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OT 정도는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만드는 거고요. 제가 뭘 가르칠 거냐면 대학물리가 있으면, 대학물리가 진짜 제일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대학물리 안에 물리 1하고 물리 2가 있겠죠. 물리 1은 거의 다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물리 2에서는 이제 심화 부분을 제외한 개념적인 부분을 제가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대학물리에서만 배우는 한 이 정도를 가르칠 것 같아요. 심화 과정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너무 어려운 거는 제외하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제가 좀 선별해서 가르칠 것 같고요. 암기하실 뭐 이런 공식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수능이나 논술 준비하면서 저도 암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준비했던 그런 암기법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교재 설명을 안 드렸네요. 교재는 요거 같고요,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썼던 거 사시면서 같이 사셨을 거예요. 이거 아마 최신 대학 물리학으로 할 거고요. 19장이 이제 뭘 배우냐, 19장 전기력과 전기장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20장 뭐 전위와 전기 용량, 21장 전류와 직류회로, 22장 자기력과 자기장, 23장 패러데이 법칙, 유도계수 및 교류회로. 24장은 제가 X 친 이유가 저 때도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마 시험 범위 아닐 거예요. 이거까지 나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25장은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여기 26장도 안 배우실 거예요. 배우면 그냥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배울 확률이 높아서 안 할 거고, 27장 파동광학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전기학과 광학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빛이랑 전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 영상의 주의점이 하나 있다면, 이 영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걸로 이해를 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왜냐면 어마어마한 양을 진짜 압축해서 그냥 이런 거 배운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리뷰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수업 신청하기 전에 저런 거를 제가 가르치는구나 정도만 그냥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는 거고요. 뭐 19장은 전기력과 전기장, 뭐 여기서 뭘 배우냐면요, 전기를 이제 저희가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전하라는 걸 배워요. 전하는 뭐냐면 전기를 일으키는 그냥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전하를 배웠으니까 그 전하들 사이에 힘을 배우는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쿨롱의 법칙, 이 전하 간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배워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뭐냐면, 제가 예시가 아니라 요 비율을 제가 여기다 그렸는데,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죠. 그게 왜 그래요? 중력장이라는, 이 장이라는 걸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중력장이라는 요 필드 안에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전하라는 것도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장 안에 전하가 들어가면 이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점전하라고 생각하면 점에 대한 전기장을 저희가 배우고, 점을 배웠으니까 선전하에 의한 전기장 저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전하분포. 연속적인 전하분포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점선면 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점하고 선을 배웠으니까 한번 더 막대나 고리나 원통이나 뭐 이런 입체, 물체에 대해서 전기장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뭐 이런 걸 배울 거고 균일한 전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전기장이 균일할 건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평행한 두 극판에 한쪽은 플러스로 채워져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채워져 있을 때 여기가 균일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거 배울 거고. 근데 봐봐요. 전기장 안에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가 힘을 받는다 했죠. 힘을 받으면 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 운동은 물리잖아요. 물리는 계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운동을 계산하고 싶은데 전 지금 화살표로 그렸잖아요. 이 화살표를 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없냐 이거예요. 정량적으로 기술한다는 거는 그냥 숫자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전기 선속이에요. 이걸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데 뭔지는 그냥 추후에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우스 법칙. 뭐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뭐 인테그랄에 동그라미도 있고 뭐 Q에 막 이상한 인도 붙어 있고 막 요거 막 이상한 꼬불꼬불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만큼을 배워서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19장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1강으로 제가 가르칠 거예요. 즉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하루 안에 하루 동안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장 20장은 전위와 전기 용량. 전위가 조금 익숙치 않으시면 전위를 그냥 전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기장하고 전기력을 배웠으니까 뭐 저희 역학에서도 배웠잖아요. 힘을 배웠으면 E를 배워야죠. E를 배웠으면 에너지로 배워야죠.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게 왜 에너지냐면요.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전위라는 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그걸 줄여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해서 전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E라고 에너지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힘을 배웠으니까.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20장이 나온 거고 이게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저 1학기를 아직 역학을 이해를 못해서 W가 뭔지 F가 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 전위가 뭔지 장이 뭔지 뭐 용어들이 제가 정리가 안 됐다. 그것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물리는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이런 식으로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공시감기가 어려워요. 뭐 F는 MA, 뭐 Q는 CV, W는 BQ 뭐 이런 거 공시감기가 자기는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Q는 Q는 CR이다 뭐 그런 식으로 W는 뻑Q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전이라는 거는 뭐 V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나중에 설명 제가 드릴 거고 이 그림도 뭐 전이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시 했던 거 해야죠. 점, 선, 면, 입체. 그거 하기 전에 한 개일 때의 전위. 점전화가 2개일 때의 전위. 점전화가 여러 개일 때의 전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연수적인 전화 분포겠죠. 선, 고리, 면, 입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위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짜증이 날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배우나?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워야 하냐? 그거는 이제 이게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재는 요거의 최종 목표를 보면 RLC 회로를 이해하자예요. RLC 회로를 이해하자예요. RLC 회로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저항, 이게 코일, 이게 축전지거든요. 축전기 요거가 짬뽕이 된 회로를 저희가 한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C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C가 뭐냐면 축전기예요. 축전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뭐 19장에서는
전기장, 전기력, 전하 뭐 이런 거 배우고 20장에서는 전위 막 이런 걸 배운 이유가 이 축전기를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걸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건전지고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요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전하를 구하기 뭐 이런 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웠던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축전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지금 설명하실 때 헷갈리실까봐 잠깐 그냥 빠르게 예시를 들어주면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판자 두 개에 이게 전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장 끝. 여기까지 일주일 즉 그 강의 두 개, 그러니까 1강, 2강에서 제가 20장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전류와 직류회로. 와, 갑자기 전류가 나오니까 미치겠죠. 가뜩이나 배운 것도 많은데 갑자기 전류가 왜 나왔냐. 회로잖아요. 회로. 제가 회로를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회로를 배우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 요거 옴의 법칙 V는 IR 요거 뭐 마우스라면서 이게 중학교 오투에 있는 건데 회로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류를 알아야 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류의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거든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적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전류는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라 해야지? 전하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지나갔냐. 전하가 뭐라 했어요? 전기를 나타내는 입자라 했죠. 입자가 지나가니까 그냥 흐르는 전하량을 전류라 해요. 이게 흐를 유자에 전기전? 어쨌든 그거를 전류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전류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V는 IR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은 뭐냐면 약간은 다른데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를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가왔어. 이제 우리 RLC 회로를 배우고 싶은데 LC 회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요거 좀 되게 어렵죠? 뭐 이런 거 쪼실 필요 없고 이거 다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장의 최종 목표는 뭐 이렇게 회로가 문제 나왔을 때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이거는 그냥 축전기 없이 그냥 저항만 있는 회로잖아요. LC 회로 이렇게 축전기하고 저항하고 건전지하고 스위치까지 있는 이런 복잡한 회로에서 10초 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19장, 20장, 21장을 이해했을 때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22장 갑자기 자기력과 전기장이 나와요. 자기력? 여태까지 전기 배운다 했는데 갑자기 왜 자기를 배우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전자기장이라고 해서 전기랑 자기는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요 자기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RLC잖아요. 우리가 R 배웠고 C 배웠으니까 L이 코일이거든요. 코일 요거 이렇게 이거는 솔레로이드인데 요 가운데 막대기 빼면 요게 코일이잖아요. 코일. 요거 배우려고 자기장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하겠죠. 자기력을 배우려면 자기장을 배워야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뭐 이거는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기력은 F는 B, V, Q. 그냥 뭐 이런 공식이 있대요. 이거 뭐 외우는 방법은 뭐 바베큐 뭐 이렇게도 외우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력까지 저희가 알았어요. 쉽겠죠? 자기장 안에 전하가 있으면 장 안에 입자가 있다. 그럼 힘을 받겠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대전 입자의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이게 X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장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뭘로 해야지? 이렇게 딱 전하를 놔요. 그럼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막 문제를 만들고 계산을 하겠죠. 그 뱅글뱅글 도는 주기도 막 계산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놀 거고,
또 약간 교수님들이 좋아해서 제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속도 선택기와 사이클로트론, 입자 가속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뭐 이런 물체들도 저희가 이런 장치들도 저희가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속도 선택기는 입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 받는다 했잖아요. 힘. 막 이렇게 가든 힘을 받을 텐데 그게 어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땐 얘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일자로 빠져나가니까 저희는 속도를 선택해서 선출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속도 선택기고, 질량 분석기는 질량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무거울수록 점점 멀리 가거든요. 그럼 여기 찍히는 위치를 알면 얘 질량을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거고, 사이클로트론은 입자 가속기예요. 입자를 점점 빠르게 가속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신 적도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미국의 어떤 도시가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천천히 하다가 진짜 빨라져요. 갑자기 막 이렇게 달팽이 같이. 그러다 이렇게 막 빛의 속도로 돌다가 빠져나가는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사이클로트론이 나와요.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게 전선이거든요. 전선이다 생각하면 여기 전기장, 제가 뭐라 했죠?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라 했죠. X가. 자기장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방향일 때 여기에 전선을 하나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전선을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전선이라 해서 좀 그런데 고무 없는 전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여기에 막 전류가 흘러요. 아까 뭐라 했죠? 전기랑 자기랑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죠.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생기겠죠. 그 방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엄지 보이시죠? 엄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왼손 법칙, FBI. B가 뭐라 했죠? 자기라 했죠. B가 잠시만요. 이게 핸드폰이어서 B가 들어가죠. 이거 집에서 해보셔도 재밌어요. 이거 B가 들어가죠. FBI라 했어요. I는 밑에 방향, 힘은 여기죠. 힘 여기죠. 힘 이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하면 좀 섭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까지 늘려서 요 두 개 사이에 여기에서의 자기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전기장의 크기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세면 제가 오른손이라 했죠. 오른손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잘 따라가 보시면 얘에 의해서는 요 A에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니까 I1이 세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겠고, I2가 세다면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하겠죠. 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앙페르 법칙 뭐 이런 것도 배워요. 뭐 이런 게 있다. 뭐 아까랑 막 차이 없어 보이는데 차이 많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앙페르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레노이드, 도달했네요. 최종 목표. 이런 거 솔레노이드가 뭐냐면 그냥 도체를 끼워 놓은 거예요. 코일에. 뭐 이런 거로 해서 한번 자기장을 한번 구해보자 했으면, 이게 왜 최종 목표냐면 이거를 알면 코일을 이해한 거예요. 코일을 이해하면 RLC 회로에서 L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아마 22장이랑 23장이랑 강의가 아마 3강의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2강의로 끝내는 게 불가능할 거다 판단을 해서, 그럼 이제 19장, 20장, 21장은 제가 3강이 나왔죠? 3개 수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22, 23은 제가 3개 수업 나온다 했죠. 그럼 이제 6개 수업이죠. 네,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23에는 패러데이 법칙과 유도계수. 뭐 이거는 조금
앞에 거를 좀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해서 이거를 좀 그냥 패러데이 유도 법칙 이런 법칙이 있다. 그리고 운동 기정력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문제는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교류회로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하시면 이제 자기장 이렇게 N극과 S극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코일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그 자기 뭐라 해야지 자기 선속 개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준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얘가 교류회로가 나온 거고요. 뭐 이런 거 배우고 나왔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저희가 코일을 알 수 있다. 유도계수 L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코일을 이제 배웠으니까 RL 회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회로를 주어주고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이거 저항 아니에요.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보스 RLC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심화 과정이어서 제가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거 그냥 앞에 거 다 이해하셨으면 학교 수업 듣고 이해가 가능해서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강 했죠. 그럼 제가 10강 이제 올릴 거지만 10강을 제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럼 6강 중에 이제 4강 남았어요. 자, 이 4강을 이제 빛의 반사와 굴절. 이제는 당연히 달라요. 아까는 전기학이었으면 이제 광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광학에서 뭘 배우냐? 빛의 반사와 굴절. 뭐 회절, 뭐 긴파장 좁은 틈이면 회절이 크다. 뭐 이런 거 배우고 빛의 반사. 거울에 빛 이렇게 쬐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거 배우고 빛의 굴절 하면 이제 스넬의 법칙.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빛이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그 물고기 이렇게 개울가에 물고기 잡으시면 물고기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작사를 찍었는데 물고기 실제 위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이 굴절이 됐기 때문에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물고기가 여기 연장성 여기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자기한테 가깝게 찔러야 물고기가 죽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빛의 굴절이라 배우고 전반사는 뭐냐면 전반사는 제가 안 적은 이유가 그냥 놀라시지 마시고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전반사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한 줄로 설명하면 전반사가 뭐냐면 굴절이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굴절이 안 되고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반사예요.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25장이에요 25장 양이 적네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겠지만 전반사가 엄청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강의 한 강이 나올 거예요. 한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 파동광학 이거는 제가 도저히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책을 보셔도 되는데 뭘 배우냐면 여기서는 이중슬립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빛을 여기다 쐬면 슬릿해서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게 왜 그런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 뭐 이렇게 왔다가 튕기고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 그대로 나간다. 뭐 이런 거 배운다. 그리고 이제 또 배우는 게 뭐 이런 동그란 물체에서도 막 이렇게 우리가 다룰 거고 이런 물결파 뭐 이런 거 저희가 배우는 게 27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빠르게 프리뷰를 못 해드린 게 이거는 이 25장을 전부 다 이해해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냥 이런 걸 배운다 해서 이게 한 강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6강이고 한 강 총 8강이네요. 근데 전 10강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2강은 뭐냐?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8강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8일 동안 수업을 한다고 예상을 했으면 항상 하루 정도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제가 여유를 둔 거고, 왜냐면 이제 조금씩 밀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냥 끊기는 좀 그러니까 차라리 한 강 정도 여유를 두고 그때 못 가르쳤던 거나 아니면 좀 밀렸던 것들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 하루 정도 걸리고, 나머지 한 강은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9번째 날까지 쭉 개념 설명하다 마지막 날에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요 첫 번째 날에 수업하고 문제 풀고, 뭐 두 번째 날에 수업하고 문제 풀고, 뭐 이러다 보면 요 마지막 한 강 정도 플러스를 하면 요거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총 10강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만 아셨으면 좋겠고, 네, 뭐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다들 여름방학 재밌게 보내세요. 네, 마무리할게요.